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왜 요즘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에 열광하는지, PER이 400이 넘는데도 더 성장할 거라고 보는지 궁금하시죠?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펀더멘탈을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업 구조와 수익 구조를 볼 거고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수치로 매출, EPS, 마진율 등 수치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과 리스크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구조와 수익 구조입니다. 팔란티어의 사업 구조는 가장 크게 정부와 상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 쪽은 팔란티어 고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업 쪽은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고담 소프트웨어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나 군대, 국가기관, 뭐 FBI나 CSI 이런 등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 정보를 찾거나 뭐 FBI 같은 경우는 뭐 테러리스트를 쫓거나 범죄를 또 예방하거나 우리가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막 테러리스트 쫓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쉽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는 기업이나 은행 또 뭐 공장 등 뭐 그쪽에서 사용하는 기계 또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언제 수리해야 되고 또 이 시스템은 언제 점검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또 바꿔야 되고 그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이 아폴로는 이 둘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팔란티어가 설치해주고 관리해주고 수리해주는 맞춤 서비스로 구독료를 벌고 있는 겁니다. 구독료. 유지 보수는 덤이고요. 뭐 고쳐주고 또 이제 수리해주고 이런 유지 보수는 또 덤으로 받고. 그럼 왜 팔란티어가 주목을 받았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AI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 성능으로 이 시스템들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 AI가 더 정밀하고 세세하게 분석해서 이 시점들을 또 국가 정보에 필요한 이 지원들을 더 잘해주고 있는 거죠. 최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부나 기업이 더욱더 운영을 하는데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AI가 더 발전하고 확장함에 따라서 이 팔란티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수익 구조를 보시면 현재 미국 정부, 미국 상업, 국제정부, 국제상업인데 미국 정부에서 41%, 상업에서 26%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정부가 60%, 그 다음에 상업이 4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성장률이 상업 쪽에서 64%, 정부에서 45%, 상업 쪽에서 늘고 있다는 점이죠. 정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현재 상업 쪽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가 더 높습니다. 심지어 이번 트럼프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꺾였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성장률이 상업 쪽으로 높기 때문에 타격이 생각보다 덜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팔란티어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뭐 국제 정부는 사실 정부니까 동맹국밖에 안 될 거고요. 국제 상업 쪽이 좀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 구조와 수익 구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성장 과정을 보시면 매출은 매년 성장했지만 24년과 25년에 성장률이 많이 뛰었죠. 그리고 마진율은 항상 80%를 예상하고 있고요. 24년에 잠깐 줄긴 했지만 25년 예상을 8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각광받기 시작한 게 23년부터죠. 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이 중요한 건 이 흑자 전환입니다. 이제 이익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광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가이던스를 통해서 24년에는 120%라는 EPS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25년은 어떻죠? 200%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PER이 400입니다. 미래 PER도 160이에요. 이 PER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크게 성장했어도 성장에 비해서 이 PER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고평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팔란티어가 고평가를 유지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리스크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알아야겠죠. 팔란티아는 현재 AI 기반 데이터 분석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거죠, 이 위치에서는. 그리고 정부라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처가 있고 상업적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 말은 신규 고객이 계속 유치되고 있다는 점이죠. 쉽게 보면 넷플릭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넷플릭스 어닝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독자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어닝 때 구독자 수가, 고객이 얼마나 더 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됐죠. S&P 500에 편입이 됐다는 건 이제 대형주로 올라갈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의 유입이 들어와요. 리밸런싱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S&P 500 기업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겠죠. 이제 리스크를 보시면 이 산업 파이를 노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마소, 구글 같은 빅테크가 이 파이를 먹겠다고 들어오면 당연히 이 파운드리 시장에 점유율을 좀 뺏기겠죠.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아직 성장 둔화에, 상업 확장 실패 시 성장 둔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미국 상업이 큰 거지 국제 시장에서는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팔란티어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고 PER입니다. 400.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고 PER의 문제점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계속 성장하면은, 계속 매번 어닝 때마다 성장하면 괜찮아요. 주가가 유지가 돼. 근데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심하게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을 이해하셨을 거니까 이제 팔란티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차트입니다. 24년 2월에 AI 도입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대략 600% 이상 성장한 기업입니다. 저도 팔란티어 24년에 단타를 몇 번 쳤는데요. 20불대랑 30불대였어요. 거기서 한 10% 20% 먹었다고 좋아했었는데 이 40불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실 배 아파서 안 봤습니다. 네, 여튼 지금 돌아와서 팔란티어를 보면 여기서 많이 매집을 해서 올린 시스템이고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45불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 팔란티어의 최악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45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튼 지금으로 돌아와서 다시 차트를 보면 현재 2월 3일 어닝 때 앞에 말씀드렸던 그 25년 가이던스가 아주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 어닝으로 인해서
100불을 넘었고 100불을 넘었죠. 100불을 넘었기 때문에 이 세 자릿수를 넘으면은 그 세 자릿수를 넘은 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125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주가를 매집한 사람들은 장기로 매집했다? 단타가 아닌, 그러면은 이만큼의 하락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팔란티어가 100불 이상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만 버티고 여기서 그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조금씩 넘기면서 내부자 매도도 나왔죠. 그리고 그 정부 트럼프 지출 좀 줄인다, 뭐 그 얘기 하나 나오자마자부터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단기간만 버티고 이 매물대를 채우러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100불이 깨질 때 여기 매물대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이 매물대인 78불, 80불까지 내려온 거고요.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팔란티어를 보면 현재 이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78불에서 80불, 최대 75불까지, 왜냐하면 75불이 장기 PO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5불까지로 이렇게 휩손을 줄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팔란티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매물대를 채웠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100불이 저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어닝까지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어떻게 보면 지지가 되겠고, 아래로 내려온다면 저항이 되는 이 매물대를 채울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하락이 5파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의 조정은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90불과 80불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팔란티어가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팔란티어를 보는 게 아니라 지수를 봐야 하는데, 지수가 같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공통상승 구간을 맞이했죠. 그렇다는 건 이번에 공통상승 구간으로 상승을 한다면 팔란티어도 기술적 반등으로 이 90불을 뚫기 위해서 재도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90불을 뚫는다면 100불까지 갈 겁니다. 근처까지. 하지만 100불은 세 자릿수에 다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살짝 넘더라도 다시 꺾이거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00불쯤 왔을 때 지수도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는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2700을 뚫어야 하고 또 21150을 뚫어야 되고 최대 215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착을 어느 정도 했을 때의 위치가 뭐 21150일 수도 있고 21500일 수도 있어요. 어디쯤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잡아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올 텐데, 단기적으로 그 오름 급하게 올랐으면 조정이 올 텐데,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게 뭐죠? 스태그로 인해서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아래로 가는 거, 이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스태그가 온다면 팔란티어는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말한 45불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63불까지 내려가겠죠. 여기 깨는 순간 45불까지 가는 겁니다. 다이빙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밀리면 이 고 PER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훨씬 위험에 노출이 된 겁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길 팔란티어 주주들은 바라야겠죠. 여튼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공통상승 구간에서의 상승은 90불을 돌파하는지 봐야 한다. 그리고 90불을 돌파한다면 100불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자. 하지만 이 100불 이상의 팔란티어의 주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몇 개월 동안 현재 장기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 매물대를 만드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구간을 다음 어닝까지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 전체가 다시 저점을 갱신할 정도의 패닉에 빠지지 않는 한 이 75불하고 100불 사이에서 매물대를 꾸준히 채우면서 저항 지지 라인을 형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미국 주식이 결국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P에 편입된 팔란티어는 이제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0불 위에서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주식 중에서 팔란티어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펀더멘탈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AI에서 매우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 전체가 저점 갱신을 하러 장기 저점 갱신하면은 모두가 고통의 시간입니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저점 갱신하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지금의 위치에서는 괜찮은 매수의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 아침 영상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잘 탔는지 사람들에게 약간 WWEW가 열리고 있는 건지 막 좀 여론이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댓글 중에서 좀 어이가 좀 뭐 POC 그러니까 250불이 장기 저항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